자, 입법부 행정부 관계에 따른 정부 형태의 구분인데요. 아까 권력 분립의 원칙 했지. 권력 분립의 원칙. 어떤 권력으로 나눠놨다는 것은 우리가 입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렇지, 행정부, 사법부인데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뭘 하는지만 알아두세요. 입법부는 뭐 하겠지? 법을 만들고. 그렇지, 법을 제정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법을 만드는 거죠. 입법부잖아, 그렇지. 어디가 입법부야? 국회가 입법부입니다. 의회인데 의회인데 중앙의회가 국회거든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고 서울시의회, 뭐 경산, 도의회 뭐 이런 거 그런 건 지방의회고 중앙의회가 국회죠. 국가에서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행정부는 어디가 행정부야? 법을 뭐 합니까? 행정부는 법을 집행한다 그래요. 법을 집행한다. 실제로 법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 따라 법을 이렇게 뭐 세금을 걷고 도로를 깔고 군대를 모으고 이걸 하는 걸 행정부에서 해요. 이해가죠? 도로교통부에서 도로 깔고 국방부에서 병력 징집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부서다? 여기가 정부정부. 정부가 중앙정부 얘기하는 거.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있죠.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런 거. 그런 애들은 지방정부고 여기는 중앙정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국무회의 밑에 쭉 이렇게 되는 거. 19개 부서 있는 거. 그게 정부다. 사법부가 법을 뭐 한다? 적용을 한다. 법을 만든 거를 구체적인 사례에 이거는 이 법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렇게 법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해주는 거잖아요. 괜찮지? 그리고 사법부는 어디가 사법부가? 법원이 사법부는 법원이. 자, 근데 어떤 부서든지 간에 사법부는 항상 안 건드려요. 얘가 사법부는 항상 독립돼 있어. 사법부 독립은 지켜줘야 돼. 사법부는 독립할 때 법관은 입법부, 행정부 독립된 권력에 따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법관이 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법부. 괜찮지? 근데 입법부, 행정부는 얘는 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법을 만드는 거랑 적용하는 거랑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집행하는 거랑 적용하는 거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얘네 둘이는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해요. 괜찮니?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를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거고 붙어 있는 거를 의원 내각제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그냥 행정부라고 부르는데 의원 내각제 국가의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 같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내각에서 정치를 한다면서 의원 내각제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의원 내각제는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 대통령제는 그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행정부랑 따로 떨어져 있는 정치를 말합니다. 두 개가 나올 건데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여기는 그 행정부 수반을 행정부 대빵을 총리라고 하거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를 여기서 의원들이 뽑아요. 다수당의 대빵이 총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국회의원 누가 뽑아?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 국민이 뽑죠. 대통령도 누가 뽑아?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 근데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야.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모든 차이점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요? 국회를 누가 구성해? 여기서는 국회의원 누가 뽑을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요것도 국민들이 뽑아. 국민들이 뽑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지. 행정부를 우리가 구성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총리를 누가 뽑냐면 국회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게 총리라고 여기는. 근데 그 총리는 어디서 뽑냐면 국민들이 안 뽑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입법부가 우리가 구성해. 입법부랑 행정부가 한 몸이에요. 왜? 국회의 다수당의 대빵이 총리가 될 거야.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될 거야. 이해가요? 그럼 이 특징은 의원 내각제의 모든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국회랑 행정부가 입법부랑 행정부가 긴밀하게 붙어 있다는 거에서 모든 특징이 나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의 모든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회랑 대통령이 입법부랑 행정부가 서로 떨어져 있다, 서로 멀리 있다는 거에서부터 모든 특징이 나옵니다. 이해가요? 괜찮니? 민주주의 맞아 틀려. 이거 민주주의 맞아 틀려. 얘는 민주주의 맞아요? 맞지. 왜? 얘 결국 총리를 국회에서 뽑긴 하지만
하지만 그 국회를 누가 뽑아? 국민들이 뽑잖아. 여기도 국회를 국민들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잖아. 모든 권력의 정치적 기반이 다 어디야? 다 국민들이잖아. 그래서 민주주의죠. 둘 다 민주주의야. 근데 정치 형태가 다른 거죠. 입법부랑 행정부가 같이 붙어 있다. 여기는 떨어져 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지켜지겠니? 견제와 균형. 대통령 중심제가 더 많이 지켜지겠지. 왜?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 상권이 분리돼 있으니까 서로 견제 하겠지.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 굉장히 크겠지. 행정부가 입법부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얘네 중에 한 놈이라고 한 놈. 그럼 사법부만 있으니까 얘네들 권력이 너무 크겠지. 그러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떨어지겠지. 맞죠? 그러면은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 어디가 더 집행이 원활하겠니? 국가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 결정된 의견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더 원활하게 정책이 굴러가겠니? 이건 내가 들어서 쉽게 굴러갈 거라고. 여기서 법을 다 만들었어. 근데 집행을 대통령 의견이 국회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충분히. 얘네는 정치적 기반이 여기가 아니니까 쉽게 그냥 뭐 때려쳐 안 해? 그러면서 뭐 법이랑 거부권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애초에 법을 만든 쪽에서 행정부를 차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을 해야지 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 거란 말이야. 정책 집행은 당연히 좀 쉽겠죠. 이해가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자 의원이랑 의원이랑 그 행정부의 장관이 국회의원이랑 서로 겸직을 할 수 있어. 어딜까? 둘 중에.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도 겸직할 수 있는 거는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 내각제가. 의원 내각제지. 왜?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야. 이거 될 수 있다. 여기서. 얘가 어차피 한 몸이잖아. 장관의 그게 뭐냐?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이 가능할 거예요. 행정부 그 직책들을 같이 겸임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떨어져 있잖아. 여기는 국회의원이고 국방부 장관이야. 얘네가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니? 그리고 자 법률안을 행정부에 원래 법률안을 만드는 건 어디서 해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해요. 원래 법률안을 만드는 거, 법을 제정하는 거는 입법부 일이야, 행정부 일이야? 입법부 일이잖아. 근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 내가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고 법률안을 제출을 해. 이건 내각제에 가까워, 대통령 중심제에 가까워. 대통령 중심? 아니지. 법률안을 만들다는 거잖아. 원래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가 법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해가요? 근데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 법안을 만들자라고 제출을 하는 거는 어차피 이거 원래는 국회의원만 법을 만들거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뭐 3분의 1 정도 제적 3분의 1, 제적 2분의 1 출석, 그다음에 출석 2분의 1 찬성 해가지고 본회의 땅땅땅 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넘어가지고 그 법안이 가결되는 거거든. 근데 이 회의로 본회의로 넘기는 거를 대통령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이걸 할 수 있어. 이해가요? 여기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지. 법안을 제출을 못한다고 대통령은. 근데 여기는 한 몸이니까 총리도 행정부에서도 입법부에 법안 이거 본회의로 넘겨줘 가결해주라면서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법안을 넘길 수가 있어. 이런 법안을 만들어줘 하면서 한 몸이니까 가능하다. 이거 이해가는 거죠? 준영?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국회도, 그러니까 입법부도 행정부를 쉽게 해상할 수 있어요. 불신임할 수 있다 그래요. 나는 너네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정부를 의회에서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내각을 해상할 수 있다고 내각을.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각을 사퇴시킬 수가 있어.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의회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각이 내려와야 돼. 이해가요? 내가 다수당의 행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그 행정부 이제 못 믿겠다, 못 마땅하다 이러면 행정부가 갈아치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도 쉽게 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긴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다수당이잖아. 다수당 제일 큰 당인데 이 당이 나머지 당한테 이번 의회는 해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의회 해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치고받고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얘가 예의를 간섭 못하고 여기서는 해산시킬 수 있고 불신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국회가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거든? 굉장히 힘들어요. 탄핵 소추권을 발휘해서 심지어 탄핵 소추권 해도 쫓아내는 게 있잖아. 국회가 쫓아내는 걸 결정을 못해. 쫓아내는 거를 판결해 주세요라면서 저 위에 헌법재판소라는 곳에 올려서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해줘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탄핵된 대통령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발동했는데 결정은 누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낸다는 거는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였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거든. 걔네들이 다 동의해줘가지고 박근혜가 쫓아냈어. 국회는 뭐 한 거야? 쫓아내 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어요. 건의권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직접 쫓아낼 수 있다. 이해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국회에 정당 해산 심판권을 요청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 올릴 수 있거든. 직접 해산 못 시킵니다. 여기서 해산시킬 수 있어. 의회 해산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권한 쉽게 제한을 못하게 나눠놓은 거죠. 이해가요? 외워야 된다 이거. 의회 해산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적 특징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법률안 제출권은 어디라고? 여기라고. 반대로 여기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률안 거부권은 서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법을 발표를 하는 거는 대통령이 발표를 해. 근데 대통령이 발표하기 직전에 이걸 다시 물릴 수가 있어요. 이 법은 이렇게 뭐 행정 작업하는데 좀 너무 무리하고 뭐 현실하고 안 맞다. 그래서 다시 빠꾸 시켜가지고 다시 법안 제정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법률안 거부권. 이런 걸 할 수 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이 어려워. 자,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입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모습.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 민주 정치를 선택한다. 지금 모든 나라들에서 거의 개인 민주 정치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야 행정력이 크지가 않으니까 빈 땅도 많고 국가 규모도 작고 하니까 직접 민주 정치를 했는데 이제 전부 다 국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예전처럼 모든 안건에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개인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데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국정을 운영한다. 근데 의원 내각제는 뭐랑 붙어 있다? 입법부, 행정부 붙어 있어. 그걸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의원 내각제 옆에다가 의원 내각제 이렇게 옆에다가 입법부 플러스 행정부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체제입니다. 사법부는 항상 독립이야. 어느 체제든 간에.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냐면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는 아니고 왕의 권한이 강한 그러니까 대빵의 권한이 강한 거는 둘 중에 뭐가 권한이 강한 그러니까 1인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자가 예전으로 치면 왕이죠. 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 오늘날에는 이 1인자의 권한이 어느 게 더 강하겠냐. 의원 내각제나 이 대통령 중심제 중에 여기서 1인자가 총리잖아. 총리의 권한이 강할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할까 두 개 중에 대통령 권한이 강하지. 여기는 쉽게 쫓아내줄 수 있다니까. 여기는 서로 간섭이 안 된다고 했지. 탄핵시키려면은 헌법재판소 허락까지 받아야 된다잖아. 근데 여기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총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각 사퇴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요? 여기는 권한이 좀 강한 체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의 의원 내각제 국가는 영국이에요. 영국. 근데 이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터졌을 때 아까 무슨 혁명 나왔죠? 영국 시민혁명? 명예혁명 나왔을 때 왕은 있어. 왕은 있는데 이 왕 권한을 약화시키는 식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 이해가니? 그래서 왕권이 약해야 돼. 왕은 따로 있고 지금도 그렇죠. 영국이 왕이 따로 있잖아. 왕은 따로 있고
다른 의회가 정치를 하는 체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강한 체제예요. 이해가 돼? 총리가 지 멋대로 막 하다가 국회가 이 총리를 사퇴시킬 수 있다고. 왕은 허수아비고 총리도 의회에 좌지우지 되니까 누구 권한이 강한 거야? 의회 권한이 강한 거야. 이해가? 누구 권한을 제압하려고? 왕 권한을 제압하려고. 이게 영국 시민혁명 체제 하면서 거치면서 나온 게 의원 내각제고. 근데 대통령 중심제 최초 국가는 어디냐면 그 다음에 영국과 무슨 혁명이었죠? 미국.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하면서 처음 대통령제 중심제라는 국가가 나와요. 이전까지는 전부 뭐야? 전부 다 왕정이에요, 왕정. 전제군주정이었다고.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지 멋대로 하는 정치제였단 말이야. 최초의 의원 내각제 국가. 그래서 그거 제한하려고 왕 권력을 제한하면서 의회 권력을 늘리는 게 의원 내각제로 나오고. 이해가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누구한테 독립하려고? 영국한테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기 미국 독립혁명이 시민혁명이었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리더가 필요해, 반대로. 여기는 식민지였으니까 왕도 없고 귀족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왕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얘는 국회도 제한할 수 없는 일부 권력 같은 걸 가지고 있어, 대통령. 이해가요? 이 정도만 느끼면 알아주세요. 약간 그래서 대륙 국가들이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제고, 지금도 뭐 중국 같은 것도 일종의 대통령제도 주석제긴 한데, 그리고 반대로 약간 이 성국가들, 왕권이 좀 원래 약했던 나라들이 의회 중심으로 의회 권력이 강한 나라들이 뭐 총리, 의원 내각제 이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영국이라거나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의원 내각제 국가가 많아요. 괜찮니? 이것도 재미로 들으세요. 그냥.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7개 걸 뭐라 그래? G7이라고 하고 G7. 더 그룹 오브 세븐이에요. 좀 선진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선진국들, 미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 들어가고, 유럽에서는 무슨 나라들? 영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그리고 캐나다, 중국이 들어갑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여기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 선진국들, 미국 친구들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게 아직 요 최초로 G7이 낮을 때는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 좀 세지기 전이니까 소련 붕괴하고 나서 약간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일본 나라들입니다. 근데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왕정제가 살아있는 나라들이 딱 두 나라가 있어. 어디야? 프랑스요. 아니지, 프랑스는 대통령이라니까. 독일이요. 독일도 여기도 그 총리가 있어.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 막 이제 사퇴했던 뭐 이런 총리제고, 일본이랑 영국만 왕이 살아있습니다. 일본은 천황, 영국은 지금 찰스 3세. 근데 둘이 공통점이 뭐야? 일본이랑 영국이랑 둘 다 섬나라야, 섬나라. 이거는 약간 재미로 들어. 이게 이런 설이 있는데, 인터넷 썰입니다. 인터넷 썰. 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 여기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죠, 일본. 근데 이 중국이나 프랑스면 이렇게 유라시아들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여기가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하고 인도, 중국인데 중국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근데 중국이랑 프랑스 같이 여기는 짱덩어리가 커요. 대륙 국가면은 왕권이 좀 강해지기 쉬운 체제거든. 그래서 왕의 권한이 강해. 왕의 권한이 강하면 역설적으로 왕을 나무가 주면 안 돼. 뭔 얘기냐면 이전에는 전부 다 왕정 체제였잖아. 왕이 막 통치를 하는데 시민들의 권한이 강해진단 말이야. 자본주의 발달하고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시민들의 권한이 강해지는데, 원래 왕권이 강했던 국가에서는 얘네를 양가하면 안 돼. 시민의 권한을 계속 억압하려고 한단 말이야, 왕들이. 이해가? 이제 여기 왕들이 없어요. 왕들이 없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도 왕들이 없어. 근데 왕권이 원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잖아. 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왕권이 좀 약해. 왜 그러냐면 원래 왕권이 강해지려면은 전쟁이 좀 많아야 돼요. 전쟁이.
내가 귀족인데 왕이 있어. 그러면 내 권력을 좀 포기하기 싫단 말이야. 당연히 왕권을 제약하려고 그러고 내 권한을 세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언제 귀족들이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왕권에 몰아주냐면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왕권이 갑자기 강해져. 이해가니? 왜? 귀족 입장에서는 내가 귀족 직위라도 유지를 하려면 내 나라가 멸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왕들한테 권력을 좀 몰아주기 싫었는데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면 왕권에 딱 힘을 몰아줘. 그래서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의 적에 대항하면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는 왕권이 강해져. 근데 얘네들은 섬이죠. 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에 핵 두발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한 번도 외국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 이해가? 그러면 왕권이 강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모든 나라들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권이 별로 안 강하기 때문에 왕을 살려둬도 괜찮다. 그냥 얼굴마담으로 쓰고 야 너 그래도 쭉 왕 했으니까 정치적 정당성이 있지. 너가 실제로 내가 뒤에서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가 정책을 해. 그리고 욕도 네가 먹고 뭐 잘했어도 네가 칭찬도 네가 들어. 네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반발이 좀 덜하겠지. 왕을 앞세우는. 이해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권력 그 결정을 다 중요한 건 누가 한다고? 의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왕권이 그렇게 안 세기 때문에 이거를 왕이 막 뒤엎어가지고 이 권한을 자기 권력을 찾고 이러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니? 지금 뭔 얘기인지 따라오고 있니? 아니?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섬나라라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들은 왕권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왜?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죠. 섬이잖아 섬. 일본도 섬이고 영국도 섬이잖아.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왕권이 좀 약한 편이라고. 이게 이해가 가니? 알 필요 없어요. 재미로 들으세요. 다른 나라 전쟁이랑 왕권이 무슨 전쟁을 다른 나라랑 하잖아. 그러면 원래 귀족들이랑 왕이 있으면은 자기 권력을 좀 포기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에 자기 권력을 몰아준다고. 그래서 전쟁이 좀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왕권이 좀 많이 강화되는 편이야. 근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전쟁을 많이 안 하니까 왕권이 굳이 귀족들이 왕권 강해지라고 권력을 안 밀어준다고요. 우리나라도 그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거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권이 강화되는 거는 다 다른 나라들이랑 전쟁하면서 왕권이 강화돼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게. 근데 이런 뉘앙스가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영국, 일본 이런 애들은 전나라를 가가지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왕 정제가 남아 있는 거. 일본은 이제 천황제, 여기는 이제 찰스 3세 왕이 남아 있는 이펑 군주국이 된 이후에 얘네 이후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얘네가 섬나라라서 왕권이 그렇게 안 강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썰이 있는 거예요.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아.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니?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괜찮니? 네. 그냥 섬나라라 가지고 G7 중에 섬나라인 두 나라가 아직까지 왕이 남아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졌어. 왕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다? 대신에 대통령이 생긴 거예요. G7 뜻이 뭐예요? 그러고 보면 세븐인데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개 나라 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일본이 제일 잘 나가는 일본이 들어가죠 당연히. 전 세계 GDP라고 하고 GDP. 네. 경제력이거든요.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나라야. 국가가 돈 얼마나 플러스 됐는지 외우세요. 국가가 돈 얼마나 플러스 됐는지. 이 GDP 규모로 따지면은 1위가 당연히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10위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12위에서 12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엔화가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일본이 쌓아놓고 있는 자산이 많아.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지금은 좀 많이 쇠퇴했지만 아날로그 산업이라 가지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 제조업 기반에서 자동차 이런 거 많이 잘 만들고 뭐 렌즈, 카메라 이런 거 옛날에 소니 이런 거 잘 나잖아.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거든.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규모가 세계적으로 그나마 좀 큰 편입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우리나라가 좀 많고. 얘네는 1억 넘잖아, 총 인구가. 우리나라 두 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로 따지면 잘 사는 편이거든. 근데 주변 나라들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라가지고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국민의, 이 정도 그 GDP 하면은 잘한 편이야. 전 세계로 따져도. 좀 잡설이 길었는데 이 정도만 내용만 알면 되고. 자, 그래서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를 봅시다. 의원내각제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행정부를 누가 구성한다고? 국회에서 구성한다고. 이 행정부를 뭐라고 부른다고?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의 대빵이 누구라고? 대통령. 총리야, 총리.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대빵을 총리라고 부릅니다. 총리. 의원 내각제 입법부의 행정부가 구성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정부 형태고요. 영국, 일본,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로 구성된다. 그래서 상호 견제 균형. 대통령이랑 입법부랑 행정부가 떨어졌으니까 상호 견제하기도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견제 균형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고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밑에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인데 요 다 외워야 된다. 1번 전체에 표 있잖아. 표에 다 별표잖아. 다 외우세요. 여기는 어렵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다 나옵니다. 다. 의원내각제 구성은 자, 국민은 의원만 선출합니다. 국회의원만 뽑아요. 그리고 의회 다수당이 총리 혹은 수상이라고 하는데 수상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저 속속 용어 보면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속속 용어에 내각 나있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기능을 감당할 걸 내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각 나오면 내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의원 내각제입니다. 자,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가면 대통령제. 국민이 별도의 선거로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맞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우리는 여기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만 우리가 뽑고 여기서 대통령 중심에는 의원도 우리가 뽑고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둘 다 새로 뽑는다. 그래서 딱 나누어져 있으니까 서로 견제 균형을 지켜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돼 있네. 자, 밑에 특징 의원 내각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라는 뜻이야. 여기 나와 있는 전부가. 자, 의회 의원이 내각의 장관을 겸직 가능하다. 왜? 어차피 원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장관 이런 거 겸직할 수 있겠지. 이해갑니까? 행정부 우두머니들을 다 국회의원들이 할 거라고.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의회도 내각을 사퇴시키기 쉽고 내각도 의회를 해산시키기 좋아요. 서로 이렇게 쉽게 이 정치가 쉽게 파고 뭉치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잘 굴러가는데 이게 잘 안 뭉쳐지면은 서로 해산 이렇게 막 쉽게 파국으로 흘러가기도 쉽다. 자,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인데 신임한다는 건 믿어준다는 얘기야. 근데 의회에서 내각을 너 이제 안 믿어 라고 한다고 사퇴시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의회가 내각을 견제할 거고 반대로 내각도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각의 의회 견제 둘 다 이게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이 가능하다. 애초에 내각 있는 애들이 다 누구라고?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원래 그 입법부에서 법 만들던 애들이니까 당연히 내각도 입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겠죠. 자, 대통령제는 다 반대입니다. 여기 당연히 장관 겸직 불가능해요. 겸직할 수 없고요. 특징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쉽게 해산할 수가 없어. 왜? 다 독립돼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없애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없애고 이게 안 된다고. 의원 내각제에서 서로 불신임하고 의회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니? 좋아. 그리고 행정부의 의회 해산 불가능.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기서 제출은 안 되는데 따로 독립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입니다. 괜찮니? 법률안 제출은 어디서 나온다고? 의원 내각제에서 나온다. 법률안 제출. 법률안 거부는 어디서 한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자, 장점 봅시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
책임 정치 실현에다가 밑줄 보세요. 책임 정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책임 정치. 여기서는 내각이 정치 제대로 잘 못하잖아. 그럼 수시로 의회한테 내각이 잘려요. 내 총리였는데 총리가 갑자기 교체될 수 있으니까 이따가 다른 그 후보로 그걸 의회가 쉽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잖아. 그래서 이거 웬만한 거 아니면 탄핵 잘 안 당하거든. 근데 여기는 조금 뭐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후보로 갈아치우고 그럽니다. 이해가? 우리는 대통령 몇 년이야? 5년 하잖아. 5년.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임기가 보장이 안 된단 말이야. 잘하면 쭉 오래 임기를 하는데 잘 못하면 수시로 교체될 수 있으니까 내가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걸 책임 정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리는 계속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할 수도 있지. 여기서 국회의원들을 투표를 하잖아. 내가 다수 당에서 계속 집권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이기만 하면 괜찮아. 근데 우리 당이 계속 정치 권력을 최다 득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총리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근데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지율을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정당 입장에서. 그러면 같은 당에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선거를 했는데 우리 당이 최대 당이 안 돼. 최대 당이 못 돼. 그럼 다른 당이 득표를 많이 하면 이쪽 당에서 새로 내가 구성하는 게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에 비해서 좀 권력의 그 교체 주기가 빠른 편입니다. 혹은 정치 시민들이 계속 지지를 해. 이 정당에 일부가 들어가면 그렇거든. 자민당은 거의 뭐 일당 독재 시기가 좀 오래됐어요. 거기는 총리가 안 바뀌어요. 총리가. 아베 총리 얼마 전에 죽었잖아. 아베 총리가 한 10년 가까이 집권했어요. 오래.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의회 장점 마저 읽어봅시다. 의회 내각의 협조 관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정책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서로 같은 한 통속이잖아. 한 통속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거 하자 그러면 그래 그거 하자. 어차피 한 통속이니까. 근데 대통령 주시면 어때? 여기서 뭐 하자 그러면 그래야 되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애초에 권력이 다른 데서 기반했죠. 둘 다 국민들이 뽑아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랑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원 내각제도 능률이 높을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고 대통령 기준의 장점 봅시다. 대통령 임기가 보장돼. 그래서 여기는 의원 내각제처럼 책임 정치는 안 되겠지. 국민들이 뭐 하자 그러면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도 웬만하면 안 쫓겨나요. 그래서 행정부가 안정되어 있다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뭐 5년 주기로 이게 한 5년, 1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정책이야. 지금 이걸 하려니까 국민들이 막 반발이 심해. 그러면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바로 잘려요. 5년, 6년 이런 거 막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통령 중임제에서는 내가 임기 말쯤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싫어해. 그러면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정치를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요?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능률성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을 위해 다수당의 행보를 막을 수 있다. 의회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저거 단점으로 가겠죠. 다수당의 행보를 견제할 수 없겠지. 의원 내각제에서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맞죠? 이런 내용이고. 자, 의원 내각제의 단점 봅시다.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 독점 시 다수당의 행보가 우려된다. 의회 내각을 다수당이 다 독점을 하면은 너무 다수당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권력 횡포, 이런 거 횡포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원래 이 내각을 구성하려면 혼자서 50% 넘어야 되거든. 과반을 구성하면 내가 혼자 내각을 만들 수 있는데 과반이 안 돼. 그럼 여러 정당의 힘을 합쳐야 되잖아. 내가 40%고 20%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합쳐서 열린 내각을 구성을 해. 그럼 열린 내각을 구성할 때 보통은 이제 더 많은 쪽에서 총리를 한단 말이야. 이쪽에서 부총리를 하겠지.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 이 정당 의견하고 이 정당 의견하고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총리랑 부총리랑 싸우네? 그러면 개판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소수 정당이 여러 개 존재할 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이거를 열린 내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열린 내각 구성이라고 표현을 적으세요. 열린 내각 구성입니다.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뭐라고? 연립 내각 구성. 연립 내각 구성. 한 정당이 혼자서 내각을 못 만드는 거야. 50%를 못 넘어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뭐 20, 심지어 뭐 이런 거도 20, 20, 20 이런 거는 세 개가 뭉친단 말이야. 세 개에서 뭉쳐서 하면은 막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밖에 없겠지. 여러 의견들이 다 모아서 열린 내각이면. 괜찮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국정이 잘 굴러가지고 원활히 수행되지 못할 확률이 좀 없겠지. 대통령제 단점 봅시다. 대통령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죠. 여기는 총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 근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5년 동안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는 거지. 별일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많은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독재가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되게 오랜 기간 군부 독재, 박정희 시대 유신 독재라는 독재를 많이 겪었어. 그리고 의회 행정부가 개입할 때 조정이 어렵다. 여기는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가 권한이 대등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 중심제는 여기는 의회가 훨씬 힘이 세지 사실. 그래서 의회에서 내가 사퇴 신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데 여기는 대통령이 독립돼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은 약간 국정이 좀 개판이 되는 거죠. 이해가니? 여기는 의회가 뭐 정치 제대로 못해 총리 사퇴 뭐 내가 새로 이제 다시 구성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나라 선거 형태 드려서 합시다. 근데 여기 좀 어렵죠 여기?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는 게 있어. 법률안 제출 이거 어디 한다고 했어? 의원 내각제야 대통령 중심제야?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법률안 거부권 있어요 대통령이? 있겠지. 대통령 중심제니까 원래 그건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지는 특징이지.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 중심제는 아닌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관들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거 원래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건 의원 내각제적 특징이잖아. 의원들이 그 내각의 수장들을 겸임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적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돼요. 이거는 예외적인 특징이야. 기반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일부 의원 내각제적 특징을 가미했다고. 여기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 가능, 겸직 가능 국무총리 제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어디에 대빵이라고? 넌 내각제의 대빵을 국무총리라고 해. 총리. 근데 대통령 밑에 총리를 따로 둬요. 이 총리가 원래 대통령 밑에 그냥 19개 행정부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뭐 부서 개수는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19개야. 19개는 뭐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농림수산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 장관들 위에 바로 원래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밑에 총리를 따로 둬요. 국무총리라고. 괜찮아?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안 어? 쳤어요? 뭐라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안 쳤어요? 아니 안철수 아닌데 따로 국무총리가 있어요. 안철수는 아니지. 안철수는 뭐예요? 안철수는 그냥 그 순당이었지. 국민의당인가? 뭐 진짜 그래요? 국민의당의 당대표일 거야 지금. 예전에 그 대통령 뽑히기 전에 그거였죠. 기억이 안 난다. 요 국민의힘의 그 추진위원인가 그랬어. 추진위원장이었던가. 그래서 조금 국민의힘이랑 있다가 이제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나왔죠. 따로 갈라져가지고 따로 뭐 당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관없고 국무총리는 뭐 윤석열 측근 따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런 게 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적 특징이에요. 요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다 뭐라고? 다시 첫 번째 뭐가 된다? 겸직이 돼. 장관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수반인 장관 겸직이 가능해요. 건설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겸직 가능. 두 번째, 정부가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어.
세 번째, 국무총리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세 가지 외우세요. 15초. 다 외웠습니다. 지운다. 자, 첫 번째, 뭘 할 수 있다. 뭐가 뭘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장관이 정당이 겸직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를 제출할 수 있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그렇죠. 국무총리 제도가 운영된다. 이런 게 원래 의원 내각제만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반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이런 형태의 그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을 가미한 형태로 정치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징은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봅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입니다. 여기다가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고 해요. 대통령제 특징은 일반적인 대통령제 특징이에요. 자, 국민들이 국회의원, 대통령을 따로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있고 대통령 선거가 따로 있죠. 둘 다 뽑는 거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의원 내각제 요소로 도입하면 뭐 있어? 행정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하는 걸 의원 내각제 요소로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제, 총리 제도가 운영이 된다. 이런 겁니다. 괜찮니? 자,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 특징만 한번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 특징인데 자, 의원 내각제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의회가 행정부를 때리는 건 뭐예요? 때리는 거요? 때리는 거. 하지마 견제하는 거. 그거 뭐였어요? 내가 불신임이라고요. 내가 불신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내각의 대빵인 총리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각이 의회를 때리는 건가요? 어떻게 때립니까? 의회 해산시켜요. 의회 해산. 우리나라에서 되는데 우리도 탄핵 이걸 탄핵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이라는 탄핵이 굉장히 힘들다 이랬지. 여기도 의회 해산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위에 한 번 더 승인을 거쳐야 돼. 그 헌법재판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줘요. 그래서 서로 많이 분리돼 있다는 얘기. 여기는 서로 좀 빠르게 때릴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어떤 거 할 수 있어? 법률안을 뭐 한다? 제출할 수 있다. 여기는 못하고 대신에 뭐 있다? 법률안 거부권. 여기는 제출권을 가진 거고 행정부가 의회에 가진 권한입니다.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거고 여기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거고 여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괜찮니? 자, 의원 내각제의 장점 뭐 있을까요? 의원 내각제의 장점. 그렇지, 효율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서로 붙어 있으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지속적인.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왜? 여기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니까. 괜찮죠? 이걸 뭐라 그러면 효율적인 정치랑 이게 안정적인 거 반대인데 사실은 불안정한 게 쉽게 쫓겨날 수 있다는 게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책임 정치 시점. 이거 반대말은 정부가 뭘 하려고 할 때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에서는. 여기는 대통령 독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는 그리고 안정적이고 동시에 다수당 행보 경제 활동. 의원 내각제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어? 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 두 개로 나눠서 보여요. 다수당이 집권했을 때랑 다수당이 집권 못했을 때. 다수당이 집권했을 때는 다수당 행보. 왜? 얘네가 결국 모든 걸 다 해놓는 거잖아. 다수당에서 내각도 구성하고 뭐 내각 뭐 불신임 하면은 내각 왔다 갔다 다 하고 어차피 입법부 안에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수당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뭐 할다 그럴 때 견제할 수단이 많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다수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린 내각이 구성되면서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단점으로 꼽힐 수 있죠.
여기는 독재 가능성도 높고 대통령 중심주의 단점. 의회랑 행정부가 대립될 때 조정이 좀 곤란합니다. 여기는 행정부 권한이 강하단 말이야. 여기서는 어차피 행정부가 권한이 더 약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의회 해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의회 해산보다는 내각 사태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이게 훨씬 더 좀 쉽고 좀 잘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이 갈등을 하게 되면 의회가 행정부를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서로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다 알아요. 여기 내용 좀 많죠? 어렵고